그러면 190까지 질문. 자, 마지막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질문. 44번 아이 좋아. 46이요. 자, 46 아이 좋아. 45도 안 될 것 같은데. 45 아이 좋아. 49 아이 좋아. 47도 안 될 것 같은데. 47 아이 좋아. 48도 안 되지 않냐? 네. 이건 됐어요? 상고 됐어요? 해주세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총 6문제 냈는데 질문이 6문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1교시에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쌤이 우리 공수투 이제 다시 들어갈 건데 제가 당연히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빠르게는 한 번씩 주요 굵직한 것들은 당연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대중이라 했나? 대중이가 따라가기 조금 빠를 수 있어, 대중아. 알겠지? 그러니까 꼭 강의를 병행을 하셔야 돼, 우리 대중이. 알겠지? 대훈이잖아. 네. 그렇지. 그냥 대중이로 해. 알겠지? 자, 44번 보자. 자, 44번을 보면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의 범위고요. 자, x의 범위가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어져 있는 저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상수 k의 최대값을 좀 구해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유리함수를 좀 보면 자, y는 x-2라고 하는 녀석분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적으로 식정리를 좀 먼저 하셔야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얘는 x-2라고 한 녀석분에 자, 마이너스 2배에 괄호 열고 x-2 똑같은 거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니까 뒤쪽에 더하기 3 정도 맞춰주면 되겠다. 대훈이 혹시 이거 따라오니?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유리함수의 식은 x-2라고 하는 녀석분의 3-2 이렇게 되겠지.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프 곧잘 그리면 일단 이번 회차는 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정리해서 주어진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정도 되면 돼요. 일단 대중아 x정선 얼마지? y정근선 오케이, 할 줄 아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쌤이 살짝만 좀 보면 x점근선이 2. 자, 그다음 y점근선이 마이너스 2.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리함수는 자, 우리가 소위 k라고 부르는 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런 뉘앙스로 생기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5부터 8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이쯤 어딘가가 셈이 5라고 좀 하고요. 이쯤 어딘가가 8이라고 하면 x의 범위니까요. 5부터 8까지 흘러갈 때 실제로 그래프는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지. 그때 5 넣었을 때 얼마지가 궁금해서 살짝 넣어보면 자, 5분의 쫄지 마시고 자, 5 넣어보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5, 마이너스 1이고요. 자, 8도 한번 넣어보면 8 넣어보면 6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6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9네요. 대충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8 개똥싸움. 8 마이너스 2분의 3. 조금 더 내려간 요런 그래프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현재 x점근선이 2였기 때문에 걔보다 왼쪽에 한 y축이 요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y축이 자, 이제 남아있는 그래프 하나 쌤이 좀 그려볼 건데 무리함수 그래프가 y는 자, 루트에 5x 더하기 k래요. 대훈아, 혹시 이거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지? 해봐. 손을 해봐. 그렇지, 그렇게 생기지. 그렇지. 혹시 얘들아 꼭지점이 0,k인 거 느껴져요? 그죠? 꼭지점 0,k이지.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y축을 잡아놨는데
그냥 얘들아 K가 무자비하게 높았다라고 치면 뭐 이런 데가 꼭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가 잘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근데 이러면 맞나 안 맞나? 이러면 안 맞나? 그럼 나는 슬슬슬슬 내려야겠죠? 그럼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만나겠지. 근데 그 만나는 그 스타트의 순간이 K의 최대값 아니려나? 얘가 이런 식으로 K를 내가 점점 다운시키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내려가면 계속 만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힐 때겠지. 따라서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 정도를 파악을 하면 뭐 한 이쯤 어딘가 K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오면서 걸릴 때 이때가 K라고 하는 녀석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 아니었을까 인 거죠. 그 말 바꿔 얘기하면 요 자식에다가 5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건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한 요 정도겠지라고 대충 잡은 거야. 이게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5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아, K의 최대값 얼마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6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민지 이해한대. 옳지. 지수 이해했어요? 45번 보자. 자, 45번을 좀 보면 y는 자 마이너스 루트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의 x 마이너스 2 자 더하기 5라고 하는 그래프가 좀 있네요. 쫄지 마시고 자 선생님 그래프 개형을 보면 대충 오른쪽 아래라는 거 정도 좀 우리가 잡히고 꼭지점의 좌표는 2,5인 것 같아요. 그러면 y축이 있고요. x축이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쫄지 마시고 2,5라고 하는 녀석을 출발점, 꼭지점으로 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런 느낌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무리함수는 얘들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뭔가 정금선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그 직선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y는 mx-1 직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둘 다 숨기진 않아. 저 y는 mx-1을 딱 보니까 상구 어떤 정보는 알아요? 한 점, 몇 콤마 몇? 훌륭해. 0 콤마 마이너스 뭐 대충 이 정도겠죠? 0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녀석인 거예요. 근데 거기 얘들아 문제 봐봐. m이 자연수래요. 그럼 m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럼 대충 자연수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겠지 뭐. 대충.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나래 만나지 말래요. 만나지 말래. 그러면 점점 가파라지면 어느 순간 안 만나겠죠. 그러면 그거의 마지노선이 뭐냐면 얘네가 이런 데를 지날 때일 거 아니야. 그것보다도 뭐해지면 가파라지면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네. 그런데 봐. 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울기 역할을 한다며 1차나. 그럼 여러분들 빨리 기울기 체킹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6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 경계라인에서 기울기가 3이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m이라고 하는 건 재호가 봤을 때 3이어도 돼? 3보단 커야 돼? 3보단 커야 되는 거지. 3일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니까. 따라서 아 m이라고 하는 녀석은 3보다는 커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안 만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지수가 봤을 때 얼마야? 개똥쌍한 3 같은 소리. 3이면 만나잖아. 그치 4겠지. 지수 이해됐어요? 옳지. 대중 이해되니? 겨울방학 때 진짜 요즘 타이트하게
해야겠지. 재밌으면서 힘들겠지. 그럼 결방은 몇 시간 하다가 몇 시간? 아 그거는 달라요. 너네가 뭘 하냐에 따라. 그러니까 당연히 정규반도 있어요. 윈터가 강제는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썸머 때 그래도 공부를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겨울방학 2달 동안 그냥 박혀 있는 게 나중 내년을 위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 돼서 만약에 윈터를 신청했다. 마침 9시에 부르겠죠. 그리고 아마 예비 고일 정도는 10시 정도에 귀가시키지 않을까 저녁? 그래도 13시간인데? 월화수목금 토일도 뭐 어느 정도는 부르겠지. 그때처럼 썸머 때 여러분들이 그 토일에 혹시라도 영어 국어를 신청한 친구들은 좀 아침에 나와서 하고 좀 더 한 다음에 클리닉 한 2시간 하고 갔잖아. 그 정도는 시키지 않을까요? 한국 이제 영어나 국어를요? 몰라요. 안 정해졌어요. 아니면 평일에 할 수도 있죠. 아마 수학이 오전에 들어가겠지. 한 10시, 12시 이렇게. 집중관처럼 하루 종일 수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게는 아니야. 겨울방학 때는 수학을 많이는 시키겠다만 이제 니네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2층을 자습으로 해서 그냥 수업 끝나면 내려가 자습 또 와서 또 수업 듣고 다시 내려가 자습 이렇게 되겠지. 근데 예비고일 때는 여러분들이 할 게 많은 게 과학도 하셔야 돼. 사회도 하셔야 되고 통사통과가 중요하잖아. 수능 과목이고. 그래서 겨울 때 통사통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썸머 때는 수학만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이었잖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한 12시간 하지 않을까? 12시간? 그 정도? 예. 13시간 하는 수학 뭐 한 3시간 4번이라든지 2시간 7번이라든지 2시간 6번이라든지 그렇죠. 2시간 5번일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어쨌든 매일 수학인 건 변함없어요. 매일매일 수학인 건 변함없지. 그래서 아침에 수학을 하면서 머리 깨우고 사회나 과학 같은 저녁에 하겠지. 학원에서 하는 거지. 도시락 싸와서 점심 먹고 그치 숙제 내주면 다음 날까지 해오고 내주면 다음 날까지 해오고 그렇게 2달. 근데 막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오면 한 10시까지 계획표 작성하고 그리고 본인 뭐 영단을 몇 거 외우고 수학 질문할 거 다시 한번 보고 10시부터 수업 시작하고 한 12시부터 12시에 끝나면 1시간 저녁 먹고 점심 먹고 그럼 다시 또 와서 자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자습을 하면 뭐 또 하영쌤 안녕 하면서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겠지. 부를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 수학을 또 한다면 수학을 할 거고 아니면 이제 국어 수업 들으러 가거나 영어 수업 들으러 가거나 하겠지. 재밌을 거예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하지. 그건 안 정해졌어요. 몰라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 달만 정해졌죠. 한 달만 아직 2달 뒤니까 슬슬 논의해봐야지. 그러게 가절간에 살 수도 있겠구나. 가기 또 수업 시간이 또 최대치를 질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는 기한쌤도 같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제가 한 3, 4년쯤에 그때가 수업 시간이 최대였고 겨울 때. 그때가 제가 84시간 주에 12시간 7일. 수업하고 하루가 가요. 끝났다. 내일 또 12시간이야. 끝났다. 내일 또 12시간이야. 그래서 막 3일 진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잠깐 58일 이렇게 더 해야 되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선생님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그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도 많긴 했는데 지금보단 적었으니까. 가보자. 자, 문제를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x는 a를 찍 그래요. 그리고 루트 x, 루트 3x 뭐가 됐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미리 공지하자면
여러분들의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여가 생활 이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원이라서 여가가 뭐니 뭐. 여가 보내고 4등급 찍는 것보다는 여가 1도 없이 1등급 찍는 게 낫잖아. 그치? 일단 중간고사 때 1을 찍어야 돼요. 못해도 한 높은 2 정도는 찍어야지. 그럼 중간고사 딱 끝났는데 27점 4등 빡 인서울 빠이빠이죠. 안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거든요. 예비 고일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이 중학교들의 성취도를 봤어요. 명지 중은 일단 A를 받은 애들이 한 37% 되던데. 명지는 한 37% A를 받은 애들이 1학기 때. 그치? 그러면 그게 고등학교 들어와서 2등급 인원을 넘어요. 그치? 충암은 6%밖에 안 되는데 A를 받은 애들이 충암은 가재울 49%. 전교생의 한 두 놈에 한 놈은 A야. 그러니까 가재울에서 아씨 나 A야. 아씨 새끼야. 이러면 고등학교 와서 그냥 그 가재울은 비슷한 게 연희던데. 연희도 한 48%. 에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나는 A인데 왜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한다. 중학교 때 예를 들어 A였는데 45% 끝자락 A였으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3등급이에요. 그리고 그게 9등급제였으면 5등급인 거고요. 가봅시다. 자 이렇게 좀 있고요. 얘가 y는 루트 3x래요. 이거는 제가 이뻐하는 상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문제를 좀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고 잘 들어봐 얘들아. 요 점이 A인가 보다. 요거의 좌표 어떻게 돼 상구? 당연히 숫자로 모릅니다. 그렇지. 요렇게 되겠죠 얘들아. 뭐 쫄지 마시고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x는 a라고 하는 녀석을 찍어가지고 만나보는 요 점이 b래요. 치수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a 콤마 쫄지 마. a 콤마 루트 x라는 아니야 왜 몰라? 아니 알 수 있어. 여기 좌표 a잖아요. 여기 그냥 넣으면 되네. 이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쫄지 마. 네, a 루트 3a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좀 잘 읽어보시면 요런 말이거든요. 야,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녀석이 다시 만나고 있는 요 점을 c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 c라고 하는 녀석의 y좌표는 얘들아 그냥 개꿀 아니야? 1차는 y좌표 얼마겠어? 다들 동의하죠? 그치? 왜 바뀔 리가 없잖아. 그러면 루트 3이에요. 이거를 좀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막 그래프 등장하고 하면 괴랄하게 생겼으니까 좀 쪼는데, 근데 얘기 들어봐. 민지찡, 이렇게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 점의 y좌표가 9래요. 그럼 x의 좌표 얼마예요? 그죠? 어려운 질문 아니지? 너네는 도대체 휴반 몇 넣어야 9 나오지? 이렇게 짱구로 굴릴 거 아니야? 그럼 잘 들어.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민지가 봤을 때 요즘에 x의 좌표 얼마야? 어려운 질문 아니다. 얼마야? 대중 얼마야? 3a죠? 쫄지마. 아니 얘가 루트 x인데 y좌표가 루트 3a야. 그러면 여기 3a 넣어서 루트 3a 나왔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3a구나를 정말 못 찾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쫄아서 그래. 쫄아서. y좌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y좌표 똑같이 가야 되네. 뭐 넣어야 되지? 3a 넣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거를 코지고대로 올린 게 다시 d래요. 그러면 요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x의 좌표 3a 아니려나요? 그리고 y 좌표는 루트 9a겠죠? 루트 9 밖으로 빼면 3루트 a라고 쓰는 거 정도 뭐 큰 문제 없고요. 요런 느낌이다. 자, 그런데 문제 마지막을 좀 보면 어이, 두 점 A랑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야. 아, A랑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너에서 너 빼면 2A. 3루트 A에서 루트 A를 빼면 2루트 A. 그럼 어차피 A 약분되고요. 그럼 요게 기울기인데 이 값이 4분의 1인가 봐요. 쫄지 마시고 그냥 양변 제곱할까요? 그럼 A 제곱분의 A는 A분의 1이고 그게 16분의 1이네. 따라서 A 얼마 상구? 개똥 싸고 앉아있는 놈 새끼 아주. 쫄지 마. 제곱해봐. 그럼 A 제곱분의 A. 그럼 A분의 1. A 16분의 1. 엉덩이 어딨어? 아니. 아니. 그래 16이잖아 16. 그죠? 그지. 요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이동은 없다고요. 알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가. 한번 이해했지? 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우려한 것만큼 문제가 막어렵지는 않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은 47번입니다. 요게 좀 어려운 편이었겠다만 요거 교과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47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47번을 좀 보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대중아. 자, x-3이라고 하는 녀석분에 자, x 더하기 1이라고 나와 있고 유리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 정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지? 빼기 3 더하기 4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x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분에 4 더하기 1이고요. 그럼 이러한 유리함수인데 쫄지 마시고 문제에서 이러한 유리함수는 x가 4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질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보다 큰 범위에서만 제일 그리면 돼. x축이 있고요. 자, 뭐 대충 요 정도의 y축 굳이 잡을까? y축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요 정도 잡을게. 얘가 4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4라고 하는 녀석이 요 정도라고 좀 치고 4보다 오른쪽에서만 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저기 봐. 점근선이 3이네요. x는 3. 그리고 y 점근선이 1이야. 그러면 일단 잠깐 들어봐. 여기 K, 우리가 소위 K라고 부르는 게 양수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는 게 맞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4보다 뭐 한 곳만 그리래요? 큰 곳만 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삭제되겠죠? 이거 따라오시나? 그죠? 4보다 오른쪽만 그려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4 넣었을 때 얼만데? 하고 4를 넣어보니까 5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경계일 때가 1차나 빵꾸, 즉 먹은 값이 아니고요. 요렇게 그려지고요. 여기 지점이 5였구나라는 걸 내가 지금 아는 거지.
그치 지우야?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있는 무리함수를 좀 제가 보니까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네. 루트에 4-x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에 더하기 a가 있는 걸 보니까 아직 몰라 그냥 대충 그리는 건데 아 얘는 4,a가 꼭지점 그냥 a가 개 낮았다라고 치면 뭐 요런 데겠죠? 그냥 아무데나 랜덤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니까 대충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기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안 거야. 물론 a가 어디 놓이냐에 따라 이 자식은 높낮이가 움직입니다. 대충 상황 파악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조건을 보니 집중! 치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y가 뭐보다 커야 된대 얘들아? 1보다 커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1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y 값으로 가지지 마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들아 딱 봐도 여기보다 밑에 층 먹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a를 좀 올려놔야 돼. 소위 우리가 지금 1이라고 부르는 요 빨간색 라인보다는 그래프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래. 그런데 나 조금 보자.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요? 대우 P이면 Q이다의 대우. 그러면 not Q이면 not P였는데 그걸 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쌤이랑 나 조금 보면 x1과 x2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은 무조건 뭐 해야 된대요? 같아야 된대요. 다시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야 f라고 하는 녀석에 x1을 대입하고 x2를 대입해봤는데 얘네가 같거든? 그러면 실제로 x1과 x2는 같은 값일 수밖에 없어. 지금 이런 말이야. 네가 x값 두 개를 대입했는데 결과가 똑같아. 그럼 사실상 네가 대입했던 x들은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인데 혹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나신다면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다른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에요. 네가 다른 x값을 대입하면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야. 이거 뭐야? 1대1 함수죠. x값이 다르면 y값 무조건 달라야 돼. 그 말은 겹치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 보면 요런 라인들에서 겹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애지간하게 올라와야 돼. 그런데 치역이 지금 1보다 크대요. 치역은 먹을 수 있는 애들이야? 먹은 애들이야? 먹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큰 걸 다 먹어야 되는데 겹치지 않게 먹어. 이런 말이네. 그럼 얘를 어디까지 올려야겠어요? 딱 느낌 오는데? 그죠? 딱 저기 걸쳐야 겹치는 부분 없이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딱 놓여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라는 걸 잡으라는 소리예요. 저것보다 너무 올라가게 되면 중간이 비어있고 그걸 안 먹게 되니까 안 되고 얘보다 내려가 있었으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안 되고 아하 얘들아 A는 얼마 써야 돼? 5였어야 돼. 저거 하나 잡으려고 지금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내년에 요 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게 3등급 들어가요. 근데 교과서예요. 아직은 올해 처음 하니까 그럴 수 있어. 자 마무리 좀 줘볼게요. 자 문제에서 F3 값 구하래요. 지수야. 왜 안 적어놨네. 자 F3이라고 하는 건 X에다 3을 대입한 거고 X에다 3을 대입했다라는 건 4보다 작을 때니까 밑에다 넣어야 돼요. 자 그럼 밑에다가 넣어주면 F3 값은 얼마 나와? 6 나와요. 6 나와. 밑에다 넣으면 1 더하기 5니까 자 그러면 FK 값이 얼마였어야 되는 거야? 4였어야 되네. 그죠? FK 값이 그러면 FK가 4라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과정만 남았는데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잠깐 저 K라고 하는 걸 그러면 요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이걸 판단하는 근거는 잘 들어. 나는 지금 FK가 몇이길 희망해요?
4이길 희망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이 4라는 값은 y값이야 x 값이야? k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냐? 이거 y값이죠. 그럼 나는 궁금한 거지. 야, 언제 4라고 하는 값을 갖지? 이게 궁금한 거지. k를 넣어서 4가 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k는 여기다 넣었어야 돼. 여기다가. 요게 k인 거지. 그럼 요거 유리함수였어, 무리함수였어? 유리함수. 즉 5보다 밑에 있던 값은 유리함수가 만드는 값이니까 k를 위에다 넣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요 녀석은 k-3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4 더하기 1 요 값이었던 거죠. 자, 그럼 넘겨 3 4로 나눠. 그러면 4분의 3 1 넘기고 4로 나누면 그게 k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이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k값 구해줘 안 구해줘? 구해지죠. 마무리 자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제호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정리되신 분들은 48번입니다. 우리 민주 화이팅! 저런 뭔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 중딩 때도 하지 않나? 그러면 보통 문제 풀이가 그림 잘 그려가지고 그냥 좀 잘라 붙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우리는 절대로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잘라서 잘 붙이는 거니 결론적으로 그래프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fx가 있어요. fx가 루트에 x 더하기 4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gx 인지야. 자, gx라고 하는 건 루트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3.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부터 좀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살짝 착착착착 보면 여기가 x인데 왜 마이너스 x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뭐 대칭한 거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y축 대칭한 거예요. 근데 6만큼 올린 거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예요. 그래프 개형. 그냥 대칭하고 평행 이동시킨 거 정도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신경 써서 그래프를 좀 곧잘 그릴 건데 얘부터 보자. 얘는 지금 현재 출발점이 즉 꼭지점이 마이너스 4라는 라인이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죠? 그 다음 얘는 출발점이 4네요. 그럼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기점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되지?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그런데 현재 이 자식이 방금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y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칭된 거라며. 그냥 머릿속으로 잠깐 굴려.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겠지? 똑같은 그래프를. 근데 그걸 몇 만큼 올린 거야? 6만큼 올린 거지. 마이너스 3이 3으로 바뀌었으니까 6만큼 올린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봐. 여기다가 얘들아 천천히 얘는 내가 너무 못 그린 건데 미안해. 조금 잘 그렸어야지. 이렇게 그릴게. 지금 현재 잘 들어봐.
요 지점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기점으로 대충 루트 8만큼 더해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요 식에다가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에다가 루트 8 정도 더한 거니까 뭐 대충 요렇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 거라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얘는 y축 대칭한 후 6만큼 위로 올린 거니까 조금 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될까요? 근데 봐. 같은 그래프 개형이라면 요 부분 있죠? 그나마 좀 이해되게끔 그림을 좀 신경 써서 그린 것밖에 없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여기로 넣으면 붙어 안 붙어? 이거 느껴지죠 얘들아? 그치.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 요 그래프와 x는 마이너스 4, x는 4로 둘러싸인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건데 1차나 이거 너무 괴랄하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 있는 부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구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요 녀석 구하면 되거든. 요 자식을. 근데 방금 전에 너네가 잘 얘기했어. 얘들아 이거 몇 칸 올라간 거라 했어 아까? 6칸. 나이스. 여기 6칸. 여기를 얼마니까? 8이니까 넓이 얼마? 48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고생들 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49번. 빨리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제를 좀 보면 자, 세 점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대충 1,6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자식이 1,6이래요.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한 요정도 대충 7,1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요런 데 좀 있고 자, 그 자식이 8,9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뉘앙스로 삼각형이 있다. 쫄지 마세요 민지야. 자, 그런데 잘 들어. 자, 무리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무리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fx가 있고 루트의 x-k야. 자, 그럼 얘는 자,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고요.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k,0이라고 하는 녀석이 꼭지점인 거지. 그래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충 그냥 일단 초반에 그냥 대충 잡은 거야. k,0이 이런 데라고 치면 k 얼마인지 몰라요?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곡선 fx와 해당 삼각형이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봐. k의 최대니까 우리는 이 k를 오른쪽으로 좀 밀어줘야겠죠? 계속 만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안 만나요? 어느 순간 안 만나지.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 거 정도는 조금만 짱구를 굴리면 그려진다고.
한 이쯤 어딘가에 K가 놓여 있는데 이게 아마 K의 최대일 것 같은데 일찬아 얘가 오른쪽 위로 가는데 마침 누굴 지나면 7,1을 지나게 될 때가 그나마 K가 커질 수 있는 마지노선 아닌가?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안 만나잖아 그치? 그럼 7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K의 최대값은 얼마죠? 7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K 최대값 얼마죠? 6이죠? 7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K의 최대값은 6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만약에 1번으로 찍으면 잘하셨는데 조금 아쉽죠? 일단 여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들아 이거 fx만 신경 써야 돼? 아니면 누구도 신경 써야 돼? fx의 역함수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현재 집중 요 fx라고 하는 녀석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누구보다 오른쪽이에요? 정의역의 범위 얘들아 쫄지마 fx의 x의 범위 어떻게 돼? fx의 x의 범위 k 이상이죠 k 이상 k보다 오른쪽이잖아 그러니까 fx의 x의 범위는 k 이상이죠 y의 범위는 몇 이상이야? x축 위에 있잖아 0 이상이죠 요게 fx의 범위야 이해됐어요? 나 fx의 역함수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역함수 구하려면 우리 뭐 대칭하는 거였지? 기억나시나? y는 x 그 말은 y 대신에 뭐 넣고? x 대신에 y 넣어야 돼 민지야 자 그럼 y 대신에 x 넣고요 x 대신에 y 넣으면 x는 루트에 y-k 그럼 여러분들이 양변 제곱을 좀 해주면 y라는 표현을 제가 f 인버스로 좀 바꾸면 이게 역함수 표현이니까 x의 제곱에서 몇 만큼 더하면 돼? k만큼 더하면 돼 근데 우리가 요 정도는 기억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보통 강조하는데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과 치역도 서로 뭐예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x가 k 이상이었고 y가 0 이상이었는데 이제 역함수는 x가 몇 이상? 0 이상 y가 몇 이상? k 이상으로 바뀐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자식은 대칭축이 무슨 축이? y축이고요 대칭축이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쪽은 지워진다고 x가 0 이상이니까 요 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0 넣었을 때가 얼마야? 라고 보면 0 넣었을 때가 k 요 그래프를 이쪽에다 붙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대충 0,k 요런 데라고 쳐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우리는 양쪽 다 신경 썼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우리가 k의 최대값이니까 얘를 올릴 거라고 그럼 느낌 오죠? 얘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이냐면 대충 k 요 정도라고 치면 이렇게 될 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1 대입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6 그러니까 요 역함수에 대해서는 k라고 하는 녀석의 최대값이 몇이에요? 5였다는 걸 알 수 있지 1 넣었을 때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나는 역함수도 만나게끔 해야 되고 기존함수도 만나게끔 해야 돼 근데 k가 6이라면 원래 함수는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역함수는 이제 안 만났겠지 이미 더 올라간 상황이라 그럼 역함수도 만나고 원래 함수도 만나게끔 하는 최대는 6이야 5야? 5였던 거지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마무리져서 정답은 2번으로 간다는 거지 이해한데 진짜로? 요 영상 아마 내일까지 업로드 될 텐데 얘들아 여러분들 꽤 오래 걸려서 이제 우리 이 교재 끝냈잖아 그럼 이 교재 안에서 한 70% 이상은 좀 풀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 여름방학 때 그 개고생해서 했는데 여기서 한 15문제 던져줬는데 한 2개 맞추고 이러면 최악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습을 좀 계속 꾸준히 좀 하시면서 물론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다시 처음부터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수업 때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시려면 계속 좀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고생 너무 많으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2회독 시작해요 오케이 좀만 쉬자